자,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순열입니다. 여러 가지 순열. 2번 아직 경우의 수 안 들어갔죠? 그치? 너네 경우의 수 아직 안 들어갔잖아. 이번 숙제. 이번 숙제야? 그래. 그러면 안 했겠네? 네, 내일 해야죠. 내일 수업이. 아, 내일 수업이니까 내일 한다고? 내일 놀아야 되는데. 일단 MPI 계산은 할 줄 알죠? MPI. 이거는 MPI 계산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기호로는 3, n 팩토리얼을 뭘로? 예.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인 거고 실전에서 이렇게 안 쓰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6P3이라 그러면 그냥 6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만큼 내려와서 곱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되지. 순열은. 그러면 1페이지에 중복순열부터 봅시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우리가 기호로 n 파이 r이라 그럽니다. n 파이 r. n 파이 r. n 파이 r이라 그러고 의미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쓸게 그냥 이게 너네 텍스트보다는 이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 n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여기서 몇 개를 고르는 거냐면 r개를 골라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인데 근데 중복순열이잖아.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중복 허용한다는 얘기 뭔 말이지? 뽑았던 거를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뽑는다고? r개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운다. 근데 뭐로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한다, 뭐 허락한다,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파이 3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4파이 3 그러면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그 4개가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몇 개 뽑아가지고 3개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중학생 때부터 그냥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이 써먹었던 거야. 그걸 그냥 구체화 시켜가지고 중복순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다 줄 세우는 거니까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만 다 구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여기는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되니까 또 4가지, 또 4가지 이렇게 되겠지. 답이 얼마입니까? 4의 3승이죠 그냥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n파이r은 이제 계산하면은 n의 r제곱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박스 친 거. 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거 중복순열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그냥 곱하기로 계산을 한다 이거지.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뭐 A, B, C, D, E인 함수 F가 있을 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모든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치? 이걸로 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었었어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함수가 되니까 1. 어디로 갈래?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어디로 갈래? 5네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니? 5의 3승이 되는 거잖아. 이게 중복순열이거든.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중복순열이네 안 그런다고 그냥 너 어디로 갈래? 너 어디로 갈래?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푸는 거잖아. 괜찮죠? 그래서 중복순열은 기호만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n파이r은 n의 r승. 그리고 실전에서는 쓸 일이 없다. 왜? 그 중복순열인지 알고 못 풀고 풀다 보면 곱하기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중복순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쉬워요. 모스 부호죠. 2번 모스 부호인데
점하고 짝대기 이거 둘 중에 하나 날려가지고 신호 만드는 거지. 뭐라 그랬냐면은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면 이 부호를 최소한 몇 번 이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부호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가 두 가지지. 점 하나만 보내든가 짝대기 하나만 보내든가. 그치? 그래서 기호 하나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신호는 두 가지. 기호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스 부호 몰라? 모르나? 몰라? 모스 부호 하나만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기호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모스 부호를 두 번 사용하면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불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모스 부호 세 번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부호를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다가 2의 n제곱까지 더했을 때 그게 처음으로 얼마를 넘어가는 100 이상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n이 얼마면 됩니까? 6이면 되죠. 2부터 2의 6제곱까지 더하면 얼마냐? 126이냐? 이거는 기억 좀 하세요.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의 합은 기억을 좀 하셔라. 어떻게 된다 그랬냐? 이거는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2밖에 안 되는 거죠. 2의 거듭제곱이 유일하게 이런 성질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 된다 그랬습니까? 2의 11승 된다 그랬지. 이게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2의 6제곱까지 더하면은 앞에 2가 더 있으면은 2의 7제곱인 128 되는데 2가 없으니까 126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별거 아니지? 하나 더 해볼까? 감리가 3번 봅시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아무런 제한 조건 없으면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4의 3승 64인데 문제는 뭐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2개의 서로 다른 숫자로 이루어진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는 안 된다는 얘기니 한 가지 숫자로만 만들어진 자연수는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111, 222, 333, 444 4개만 빼주시면 답이 되겠죠? 쉽죠? 네, 쉽습니다. 쉬워요, 보통. 쉬워. 진짜요.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이 두 개가 다예요. 뭐라고? 여러 가지 순열이, 그러니까 좀 짜증나지? 아니 여러 가지 순열이라 그랬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원래 몇 가지였냐면 3가지였거든. 원래 원순열도 있었거든. 근데 그 여러분들 1년 선배 때부터 삭제됐습니다. 원순열이.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호영아 여러 가지 한다 진짜.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중복순열, 두 번째는 이게 차라리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개념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들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1, 1, 2, 3, 4, 5, 5 몇 개니 8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 5랑 111. 그쵸? 그래서 저런 놈들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만 먼저 한번 해볼까? 11123.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런 문제죠. 5팩토리얼인가? 아니겠지. 왜냐면은 1이 셋 다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거 아는 사람 있나 혹시?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 뭘로도 해결 가능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조합만 쓰면. 뭐라고? 5팩 나누기 3팩 하면 되나? 이거 배웠나 근데 너네? 언제 배웠지? 이걸? 이거 언제 배웠냐 너네? 예전 특강에서 배운 거. 저거 선생님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정호승이 했어. 알기 전에 언제 한 거야 저도 이거? 많이 전이긴 이거를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쵸? 특강을 들었죠. 근데 너네 확통은 처음 아니냐? 네. 그치. 그러면은 미리 땡겨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이유는 아냐? 이유?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별게 아니고 그 우리가 뭔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든 확률을 계산하든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계산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여기를 1A, 1B, 1C 이런 식으로 만들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이제 우리 눈엔 다른 거잖아. 그럼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5팩토리얼이겠지. 딱 다르게 봤으니까. 그 5팩토리얼이면 120가지입니까? 120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나타내 볼게요. 하나 써보면 뭐 2, 1B, 1C, 3, 1A 이게 5팩토리얼 중에 한 가지지. 맞아? 맞지? 근데 5팩토리얼 중에는 얘하고 어떤 놈들도 있냐면은 얘 1, B에 1A에 3, 1C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쵸? 2에 뭔 소리야? 1A에 1B에 3, 1C인 것도 포함되고 이 5팩토리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1A, 1C, 3, 1B 2에 1C에 1에 다 끝나간다. 3, 1B 2에 1C에 1B에 3에 1A 이게 5팩토리얼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쵸? 뭐 한 겁니까? 2, 3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 세 자리에다가 1, 3개를 일렬로 세운 경우의 수만큼 쭈르륵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괜찮지? 그러니까 5팩토리얼에는 이런 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비단 이 모양뿐만 아니고 2, 3, 1A, 1B, 1C 이런 놈들도 똑같이 6가지 나올 거 아니야. 2, 3 앞에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뒤에 1A, 1B, 1C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그러니까 5팩토리얼들은 이렇게 6개씩이 사실은 A, B, C를 떼고 보면 같은 나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뭐 하시면 됩니까? 3팩토리얼만큼 뻥튀기 된 것만큼 나눠주면 제대로 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거 뭔 말인지? 괜찮지?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라면 어떻게 푸느냐? 11123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러면은 5개니까 5팩토리얼이고요. 같은 것이 1,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바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111, 2, 3, 4, 5, 5 죄송합니다. 그 애가 가방을 놓고 가방? 네, 죄송합니다. 빨리 찾아라. 가방을 놓고 댕겨? 안 부닥치게 조심하고. 오케이. 너 이제 박제됐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열하면 똑같습니다. 총 몇 개예요? 총 8개죠? 그럼 8팩토리얼 하시면 되고요. 1, 3개 때문에 생기는 중복을 나눠주면 되고 5, 2개 때문에 생기는 중복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시면 된다.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괜찮죠?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얘가 같은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선생님 순서가 정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이씨 앞에 누가 낙서를 해가지고 씨. 안 지워지잖아. 씨. 낙서하지 마. 민감해 이거. 이런 겁니다. A, B, C, D, E 5개 문자를 지금부터 우리가 나열할 건데 이 중에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A하고 B는 무조건 A가 B보다 앞에 등장하게끔 나열하시오.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가 무조건 B보다 앞에 있도록 배열하시오. 라고 하면은 얘도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눈 것만큼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 A하고 B의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배열하냐면 A하고 B 대신에 똑같이 생긴 동그라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나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A 써주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에 B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열하는 경우랑 여기 순서가 정해진 거랑 같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이 되는 거죠. 순서가 정해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로 일렬로 나열했어. 나열한 게 E에 동그라미에 D에 C에 동그라미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고? 앞에다가 A 쓰고 뒤에다가 B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도영아 몇 시에 왔냐? 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뒤로 왔냐 너네? 네? 왜 뒤로 왔어? 그냥 지가 비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6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곱 개의 문자 A, B, CC의 DDD 얘가 있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잠깐만 문제 오타지? 아니다 문제 오타 아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내가 검수 다 했는데 오타나면 짜증나죠. A가 뭐라 그랬습니까? C와 C 사이에 오도록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A가 뭐라고? C와 C 사이에 이거 근데 이거 워딩이 좀 애매한데 A가 C와 C 사이에 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타이트하게 이렇게 오라는 거야?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와도 된다는 거야? 내가 워딩을 왜 이렇게 해놨지? A가 C와 C 사이에 온다? 내가 답을 보고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20. 이 얘기야, 이 얘기. 이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 묶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아니에요. 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금 전에 말했지만 CAC가 뭐가 정해졌다? 순서가 정해졌다. 그쵸?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얘네들 세 개는 뭐 해버리면 됩니까? 똑같은 놈으로 보는 거죠. 괜찮지? 왜? 요 동그라미 친 세 개를 일단 동그라미 나열한 다음에 순서대로 뭐 쓰면 되니까 CAC 써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B랑 동그라미 3개랑 D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7팩토리얼을 얼마로?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면은 4, 5, 6, 7인데 이렇게 마저 약분하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7, 140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예, 내용이 많지 않아요. 오늘 2단원 나간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데 순열 1시간이면 끝납니다. 1시간이면. 왜냐면 말했잖아. 원순열이 삭제됐다고. 2개밖에 없잖아. 들어보니까 뭐야? 별거 아니잖아. 예, 별거 아니에요.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 개념 3번은 최단 경로의 수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고쟁이 공수 원이지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 뭔 말이냐면 물론 조합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합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게요. 뭔 말이냐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그거 해야죠. 이거 1111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좋은 방법이에요. 1111 쓰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그게 당연히 느리겠지.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1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나 이거 잘 못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막 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A에서 B로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어디로만 가야 되니? 위로만 가는 거잖아. 왼쪽하고 아래로 가는 건 없지. 오른쪽으로 무조건 몇 칸 가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6칸 가야 되고 위로는 4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6개와 위로 가는 화살표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열한다면 이게 어떤 경로랑 1대1 매칭이 되느냐? 오른쪽으로 3번 가고 그 다음에 위로 1번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번 가고 그 다음 위로 3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2칸 가는 요 경로랑 1대1 매칭이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 경로에서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10팩토리얼을 6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괜찮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조합하고 똑같죠? 10시 4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10개의 칸 중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 4군데만 골라주면 나머지 6군데는 얘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지금처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계산할 수 있다. 거기다. 근데 얘가 좀 더 뭐하니? 좀 더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 게 앞에 말했다시피 같은 것이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부류가 있으면 조합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조합으로 해결 가능하긴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111 아까 전에 뭐 2, 3 뭐 있었냐? 4, 5, 5 이런 거 있었나? 이것도 조합 하나만으로 해결 가능하죠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8개 칸 중에 먼저 1을 3군데 골라가지고 배열합니다. 1이 이런 데 왔다고 칩시다. 남은 5칸 중에 같게 생긴 5 2개를 나열합니다. 5가 왔다고 칩시다. 나머지 3칸에다가 2, 3, 4를 배열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 근데 뭐가 편하니? 아까처럼 그냥 8팩토리얼을 3팩, 2팩 나누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괜찮죠? 어쨌든 앞으로 최단 경로수는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지. 확실히 뭐하다? 편하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최단 경로의 수. 이거는 몇 칸 안 돼서 111 자꾸 111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쓰지 마세요. 이제는 가급적 7번 쉽습니다. 몇 칸 안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A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당연히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지. A가 여기 점을 통과한 다음에 B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여기서 점으로 가는 경로의 수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이니까 4팩토리얼을 2팩, 2팩 나누면 점으로 갔겠네. 괜찮죠? 내가 이래서 이거 웬만하면 안 풀어줄래. 답을 쓰면 이제 너네 집에서 안 풀잖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이니까 5팩토리얼을 3팩, 2팩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좀 적당히 많이 했다면 이런 것도 차라리 뭐가 편하냐? 조합이 편하지. 왜? 4C에 5C 이런 식으로 좀 더 계산이 편해지겠지. 조합으로도 되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데로 쳐다보지 마. 야,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 그랬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면은 4팩을 2팩, 2팩으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4칸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2개 골라만 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럼 답이 6층까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뭐냐면은 장애물이 있을 때 최단 경로의 수 구하기예요. 요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라기보다는 최단 경로의 수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어떻게 생겼냐면 착착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뭐가 생겼냐 이거? 가운데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최단 경로로 가라고 한 거야? 뭐 이렇게 연못이 생겼답니다. 연못이 생겨서 이쪽으로 못 지나가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A에서 B까지 또 111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A, B가 상관없어. 불편한 거 없잖아. 아 불편한가? 불편할 수 있죠. 여기서 최단 경로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장애물이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은 풀어 했잖아 우리.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일단 진행 방향을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 진행 방향인데 진행 방향의 수직 모양으로 뭐라고? 수직 모양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거야. 수직 모양이면 이거 말하는 거지. 이게 수직 모양이잖아. 이런 식으로 거점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1번이라 그러고 이거 2번이라 그러고 3번이라 그러고 4번이라고 한다면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A에서 1번 지나서 B로 가든가 A에서 2번 지나서 B로 가든가 A에서 3번 지나서 B로 A에서 4번 지나서 B로 요거 경로에서 다 구해서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거점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 방향의 수직 모양으로 거점을 만들어야 뭐가 안 생기냐면 누락이 절대 안 생겨요. 물샐 틈 없이 다 체크할 수 있고 절대 중복이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1번하고 2번, 3번, 4번 중에 무조건 한 군데는 지나가야 되는데 두 군데 이상도 못 지나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거점을 형성해가지고 경우 나눠가지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럼 이거 한 가지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1번에서 A에서 2번 지나 B로 가는 거는 몇 가지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4가지죠. 근데 이런 거는 좀 기억해놔. 한 칸, 두 칸, 3칸이잖아. 그럼 이거 4칸이잖아 그냥. 4가지잖아 그냥 4가지. 4팩을 굳이 3팩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4가지 그냥. 그렇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니까 5가지겠지? 그럼 4 곱하기 5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A에서 2번 가는 경우가 천천히 할까? A에서 2번 가는 경우가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2번에서 B로 가는 경우는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0가지라는 얘기죠. 그치? 그 다음 A에서 3번 가려면 A에서 3번 가는 경우가 몇 가지니? 4가지인가? 4팩을 3팩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3번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유일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일로 가는 경우는 또 4가지네. 16가지가 되겠죠.
3번, 4번을 지금은 이렇게 잡았는데 3번, 4번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4번 지나가는 경우는 A에서 4번 가는 경우는 한 가지, 4번에서 B까지 가는 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1가지, 21가지니까 답이 몇 가지? 42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최단 경로의 수는 뭐 하셔라? 왜? 뭐? 아니에요. 숫자 쓰는 게 빠르잖아요. 아, 숫자 쓰는 게 빠르다고?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숫자 쓰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옛날에 수능 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 예전에는. 지금은 요새 수능 문제 여기 한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한창 많이 나올 때는 전부 그렇게 가르쳤어. 야, 너네 숫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숫자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그래서 나는 숫자가 빠르다 그러면 빠른 걸 쓰는 거야. 정확하고 빠른 걸. 실수 없이. 일반적으로 장애물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나중에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에는. 이러면 끝났어요. 여러 가지 순열이. 벌써 한 단어 끝난 거야. 그 10번부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오시는데요. 한 가지 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6페이지 19번. 이게 이제 예전 고3 평가원 문제로 출제됐었던 건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19번. 문제 참 좋거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얘기해라. 선생님 점프가 뭐예요? 읽어보면 됩니다. 수능 관계 요즘 일하는 거 아니야? 서윤이는 뭔 일이 있나? A에서 B까지 4번만 점프하여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냥 오른쪽으로 뭐 하면 되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점프할 수 있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구해달라는 거예요. 네모를 그린다는 거 아니야? 네모를 그려도 대각선으로 가는 게 되지. 뭔 소리야? 네모를 그린다는 게 뭔 말이지? 예를 지금 니는 2번 갈 수도 있잖아. 대각선을 두번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해야 실수 없이 풀 수 있을까? 이건 경우의 수 기본입니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분류. 자기만의 기준으로 적당히 분류해서 누락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무조건 신청자 4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해야지. 하지 말죠. 해강하죠. 세 명까지가 배가 세 명이야.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내 기준이야. 근데 다른 쌤들은 한 명 하는 것도 봤어. 한 명하면 1대1로 1대1 과외. 너무 좋은 거. 같은 돈 내고 과외하는 거. 존경심이네요. 물론 쌤은 한 명 하면 안 하실 거죠. 아니야. 착한 친구면 하지 않을까? 안 해. 나면 안 해. 차라리 폐강하고 그냥 무료로 그냥 적당히 좀 봐주면 되지.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얘가 일로 가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니? 얘는 단독적으로 가는 건데 요거는 단독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오른쪽 위로 한번 갔으면 내려와요. 오른쪽 아래로 한번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저 같으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점프하는 게 몇 번인지에 대한 경우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게 빵번인 경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가겠다는 얘기지. 이거를 몇 번? 한 쌍만 쓰겠다. 한 쌍 쓴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는 얘만 4번 가겠다는 얘기고요. 한 쌍만 쓴다는 얘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서 배열하겠다는 얘기고요. 2번 쓰겠다는 얘기, 2쌍 쓰겠다는 얘기는 요거를 2개씩 이렇게 나열해서 가겠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이 교육 과정에서 최단 경로의 수를 내는 의도를 알아야 돼. 분류해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풀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요거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요. 요거 나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요거 말고 또 있니? 없죠.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2 더하기 6입니까? 그래서 19가지가 답이 되겠지. 괜찮죠? 뒤에 이런 문제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대체 몇 시냐? 거의 응? 57분. 57분인가? 이렇게 해서 1단원 끝났고요. 좀만 쉬었다가 2단원이 더 중요한 거거든. 2단원이 진짜 중요한 거라서. 왜냐면은 심지어 2단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당식 전개식에서 요 개념을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2학 정리 개념을. 그래서 얘는 자체로 중요하고 쉬었다 합시다. 얘가 왜 하느냐?